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정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류 문화와 천부경의 인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뭐 K컬처다, 또 뭐 한류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이제 어떤 그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하는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특강을 나갔는데 뭐 김치인지 한복이니 어떤 이런 그 우리 문화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논쟁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 소유권까지 뭐 다투게 되는 이제 그런 양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어떤 한국인의 문화라는 그런 일종의 이제 정체성,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제 역사에서 구현되는 이제 그런 문화, 그 속에는 천부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핵심 사상인 삼극 또는 그런 삼재의 그 원리, 그것으로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DNA라는 말을 썼는데요.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저게 어떤 의미냐면, 문화라는 것은 추상성과 또 구체적인 역사성을 같이 우리가 고려를 해야만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분이 우리 할아버지였다 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 손자한테 그 DNA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어떤 그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다, 고유한 뭐 아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논의 또는 더 나가서 논쟁, 더 나가서 싸움, 이런 것들이 그냥 힘이 세다고 이기는 그런 성질이 아니고, 어떤 국력에 휘둘리는 이제 그런 논쟁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그런 싸움 필요 없이 무언가 문화가 지니고 있는 어떤 고유한 정체성이 있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후손에게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이 활용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유전자라는 개념이죠. 문화도 그런 것이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그 어떤 원형적인 그런 원리적인 추상성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역사성을 같이 고려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화도 일종의 이제 인간이 그 만들어낸 인문이죠. 근데 사실 인문이라는 것은 그 근원을 추구해 가 보면은 자연의 질서를 면밀히 관찰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진 원리, 그런 것들을 이제 인간 사회의 질서 체계로 이용을 하는 것이죠. 예컨대 뭐 하늘 자연을 유심히 봤더니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런 반복되는 기후로 그렇게 돌아가더라. 그거를 이제 관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인간의 질서 체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범들이 나오는 거죠. 뭐 땅을 보니까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 가지고 뭐 이제 이 땅에서 나오고 또 뭐 확장 자라나고 그리고 뭐 수렴이 되고 그리고 다시 땅 속에 묻히는 이런 어떤 자연의 질서를 인간이 이제 어떤 나름대로 질서 체계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주역의 원형이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간의 어떤 마음의 세계, 뭐 인의예지라는 이제 그런 것과도 연결을 시키고 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문화 원형은 역시 대자연의 질서나 원리에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자연의 질서의 원리를 정말 잘 추상화하고 체계화, 그러니까 체계화라면 이제 짜임새도 있고 일종의 어떤 거기서 이야기하려는 통일성도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것으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역경과 천부경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어떤 문화의 원리가 따지고 들어가면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보편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화와의 상관성은 그게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연 한국의 문화란 무엇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봤을 때는 거기에는 두 가지가 결합돼야 한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져서는 그 온전한 주장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어떤 보편적 원리라는 부분,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유전된 그 역사적인 그 유전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된다면 그렇구나. 그러면 그거는 누가 봐도 좀 조화롭게 문화, 고유한 또는 그 문화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벌어지는 이웃 나라 특히와 벌어지는 문화 소유권에 관한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판결의 척도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그렇게 좋겠다. 왜 제가 심각한 걸 알게 됐냐면, 제가 이제 국정원에 이제 특강을 한번 갔는데, 강의를 끝나고 그 후에 이제 그 간부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사이버상에서 이 문화 소유권에 관한 그런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제 댓글로 막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골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하길래 제가 이제 이런 그 아이디어를 좀 구상을 하게 됐고, 그거를 이제 또 한번 엮어서 이렇게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편적인 원리라는 것은 그 현실에서 문화로 구체화되기도 할 수 있고 또 구체화되지 않기도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원리니까. 근데 특히 그 원리는, 문화의 원리에는 숫자가 많아요. 수리. 그러니까 문화의 원형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리예요. 수리. 그래서 만약에 그 문화적으로 그 수리가 뭐 구체화된 게 없다, 역사를 털어보니까, 그러면 그건 뭐 가능태로서의 원형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고유한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거예요. 또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제 그게 구체화된 어떤 수리, 그러니까 이게 현실태로서의 어떤 문화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의 원형이라는 것이 반드시 역사적인 유구성을 동반을 할 때에 그 나라의 문화적 특징이다 이렇게 거론도 하고 자타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한국의 문화의 가장 보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볼 때는 삼재론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삼재론의 전거, 가장 대표적인 전거가 뭘까 할 때에 천부경과 역경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삼재, 3이라는 수가 지니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 또 어떤 그런 철학적인 부분,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런 어떤 인간에 관한 이런 사상, 이런 철학,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었구나,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재나 삼극이나 같은 삼이지만 사실 약간의 뉘앙스는 다르고 그 경전의 전거도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재라는 용어는 이제 주역에 처음으로 나오는데, 그 이제 공자가 만년에 심취했다는 그 역경, 그 중에 이제 십익이라는 그 텍스트를 지었다고 하시죠. 그 중에 대표적인 계사전하고 이제 설계전에 그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천부경에는 삼극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석삼극. 그래서 삼재는 어떤 그 문맥상 보면은 천진의 셋이다. 요거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하늘과 그 땅과 이 사람의 이 셋을 삼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구절이냐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역이라는 이 책이 넓고 크게 모두 갖춰져서 거기에 이제 하늘의 도가 있는데 하늘의 도만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도가 있다. 근데 사람의 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땅의 도리도 들어있다. 그런데 이 삼재를 겸해가지고 두 번 거듭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이라는 수로 주역의 궤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이나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궤가 육효나 육획으로 구성된 이유는 다른 의미가 아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은 왜 궤가 육획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한번 말해달라 했을 때 이제 역경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삼재의 도다. 여기라는 그래서 육이라는 그 삼이 중첩된 그런 수로 계획을 구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삼극과의 이제 차별성인데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변화는 그 구절에 보면 진퇴, 그러니까 나가고 물러가고 뭐 집에서 나갔다가 다시 뭐 들어왔다가 이제 그런 상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뭐 강하다 부드럽다라는 이런 또 개념은 이제 혼한 낮하고 어두운 밤의 그런 주야의 상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런데 괴가 육효라는 것은 이제 그 쉽게 말씀드리면 그 육층, 그러니까 우주를 조물주가 설계를 할 때에 우주 지부 집주잖아요. 다 집인데 그 집이 6층 건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육효인데 주역에서는 그걸 육효라고 하는데, 그럼 왜 조물주가 우주의 건물을 6층으로 지었느냐 했을 때 그거 역시 삼극의 도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것을 삼재라고 하든 뭐 삼극이라고도 하든 다 어떤 이 삼이라는 그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핵심 원리로. 그러니까 이 자연 또는 인문이 뭐 이렇게 음양으로 이제 변화하는 도리, 그게 여기에 핵심 도리죠. 뭐 한 번은 이제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우주의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핵심 기반으로 하는 게 이제 역의 도리인데, 근데 굳이 왜 그런 도리를 표현을 하는데 삼층구도로 체계화를 했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실제 그 삼재의 삼층 구조 건물 안에 그 내용을 털어보면 결국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디선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뭐 이 관점마다 또는 학문의 그 분야마다 그걸 달리 이야기를 하죠. 이 우주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늘 천지가 어떻게 개벽이 됐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물리학적 관점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지만, 고대의 옛날부터 성인들은 궁극적인 근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철학적으로.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든, 뭐 수리로 굳이 일이라고 하든 주역처럼 태극이라고 하든, 그 우주의 창생자라는 측면에서 또는 우주의 궁극적인 본원이라는 측면에서 태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태극이 이 지니고 있는 창생성, 이런 어떤 하늘과 땅과 사람을 그 창생해내는 그 원리가 바로 삼재를 다시 이제 둘로 분화를 시키게 됐다. 이런 차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육이다.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은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 태극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그 음양을 품고 있는 태극이 다시 한번 거기에서 이제 음양으로 또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천지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육이다.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역도 천지인 이야기하고 천부경도 천지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약간 순역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천지인이 어떻게 정립이 됐느냐 우주에서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정립의 차원에서 보면 순서가 천지인이죠. 천체가 먼저 생겼고 지구가 형성이 됐고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만들어진 천지 속에서 변화의 관점을 우리가 살필 때 그럴 때는 순서가 다르죠. 그럴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차례로 위에서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아래 땅이 있다. 그래서 이 창생성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삼재는 삼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재는 천지인 자체, 삼극은 그 천지인 자체가 역시 그 창생성을 고스란히 그 지니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적에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삼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하늘이 지니고 있는 어떤 그 음양의 부분, 그 하늘은 기후죠. 기운, 뭐 따뜻하다, 뭐 차갑다. 땅이라는 거는 이제 토양의 품질이 이제 뭐 바다다, 무슨 육지다 이런 거.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음의 성리죠. 그래서 뭐 이런 어질다, 뭐 의롭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셋이 어우러져 가지고 우주의 변화가 진행이 된다는 것이 삼재론의 관점이고, 그리고 역의 삼재론이 추구하는 이제 인문적 의미라는 것이 어떤 이런 천지에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고 보면 그렇게 변화하는 도리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인간, 그것을 추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천부경에는 삼재라는 말은 없고 삼극이라는 말이 있죠. 삼극, 그 삼극으로 이제 그 일자가 아까 얘기한 우주의 창생자가 분할을 한다. 그런데 우주와 인간의 어떤 근본이 뭐냐? 천부경이 이야기하는 거. 우주와 인간의 근본이 뭐냐? 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근본에 대해서 근본이 뭐다? 뭐 일이다. 뭐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본자가 작용을 어떻게 하냐? 이 관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시종 마치고 시작하는 뭐 그런 작용도 하고, 뭐 분화되고, 뭐 쪼개지고, 뭐 오고 가고 하는 뭐 그런 작용도 하고, 이렇게 큰 관점에서 보면은 천부경 역시 우주와 인간의 근본이 뭐냐, 그리고 그 작용하는 원리가 뭐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관점에서 결국은 그 근본자가 삼으로 분화된다. 그리고 또 삼으로 분석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작용을 끊이지 않고 하고 있다. 이거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랬을 때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역경의 뭐 삼재론이든 삼극론이든 천부경의 삼극론이든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이게 문화의 원형으로서의 원리가 보편적 원리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거꾸로 얘기하면은 천부경의 삼극이나 이 삼재가 실제 우리의 문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우리가 그런 원리가 적용된 문화를 지금 쓰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 DNA죠. 그래서 뭐 복희 씨가 우리 할아버지다 해서 동상만 세운다고 그게 복희 씨가 우리 할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복희 씨가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만들어 놨던 그런 원형에 대해서 실제 털어보니까 이 자손들이 막 쓰고 있더라. 그게 이제 문화 DNA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역사적인 유전물로 많이 있지만 오늘은 세네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태극기, 우리 국가 브랜드, 또 하나는 우리 단군에 관한 그 탄생설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매일 쓰는 이제 한국인의 언어인 한글. 자, 이렇게 이제 한번 검증을 해보자 이거죠.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먼저 보죠. 이 맨날 이제 우리 집집마다 갖고 있죠. 이 국가 브랜드 태극기.
이것도 뭐 한참 그 설명을 드려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이제 이 삼재와 관련된 부분만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뭐 이게 이제 저 작자가 누구냐, 어떻게 뭐 됐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예전에 논문으로 쓴 바도 있지만 어쨌든 정식 기록은 급박하게 어때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그 전에 논의는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급박한 환경 속에서 일본의 국제 회의를 참가하는 이제 그런 계기로 인해서 이게 이제 그 고정이 된 거죠. 그 사실 브랜드 국가 브랜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은 국내적으로만 놀다가 이제 해외 열광들과 부딪혔을 때 너희들의 대표 표식이 뭐냐 이런 질문을 처음 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으로 이제 우리가 국가 브랜드를 뭘로 할까 하다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태극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 태극기 보시면 이게 그 많은 분들이 그 약간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이걸 보시면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평면으로 생각을 하시기가 쉬워요. 그냥 이렇게 납작하게. 근데 이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접점이 이 대각으로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냥 이렇게 언뜻 보면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접점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양으로만 이루어진 양극과 이 음극점에 그 일치시켰던 그런 흔적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그 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원형은 따지고 들어가면은 복희 8궤도예요. 그래서 태극기에 들어있는 게 중에 이제 이 4개만 쓴 거죠. 요 건궤, 이 곤궤, 이궤, 감궤 이게 이제 4개만 쓴 거예요. 이 스토리는 박영효가 그 고베 그 국제회의 참가하러 쭉 가는데 그 전에 물론 이제 조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와 시안이 있었는데 이제 그 배에 그 제임스라는 외국인 그 선장 출신이 거기를 탔어요. 자문위원으로. 그래서 그 양반이 자문을 하기를 야 태극기가 이렇게 멋대가리 없이 반듯하게 있으면 별로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모양이 안 나니까 사각으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아이디어를 채용해서 지금 태극기가 사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각 4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뭐가 따라갔느냐 그 태극 문양에 아까 보셨던 이 태극 문양에 원래 이걸 세우면 여기가 위가 되고 아래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태극 문양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S자가 있고 을자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S자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태극기, 우리 문화의 대표적인 국가 브랜드인 태극기의 원형을 따지고 들어가면 어디냐? 복희씨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단군 얘기할 때도 그러지만 복희씨라는 분이 누구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유학의 경전의 정사라고 할 수 있는 서경에서조차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요순부터 시작을 해요. 그 이전은 이제 신화 시대 뭐 이렇게 치부를 하고 나오지도 않죠. 그런데 주역의 개사전에 보면 성인들이라는 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냐? 결국은 세상의 천하의 인민을 이롭게 한 분들이다. 근데 이롭게 하는데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은 발명품, 각종 무형, 유형의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을 해가지고 많은 천하의 인민을 이롭게 한 분들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계승의 관계를 굵직하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순을 타고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황제에 올라가면 신농 올라가면 복희. 그래서 결국은 주역에서 도를 계통의 가장 종조가 누구냐 하면은 복희실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뭐 이건 다른 이야기는 살짝 하지만 중국에서 복희시 동상을 세우고 뭐 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 열성인 이유도 사실은 저런 문헌학적인 저 워딩을 저걸 해결을 하려면 결국은 요순의 위로 올라가 보면 복희씨인데 그 복희씨가 이 직계 말하자면 할아버지가 돼야만 저 계통이 흠이 안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 그래서
근데 이 괴를 보시면 이게 이 셋이잖아요. 이 건물이. 그래서 복희 씨는 우주를 3층으로 봤어요. 그 우주라는 것은 지부, 집주, 집이에요. 집. 근데 3층짜리 집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다 3층이에요. 근데 3층인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 3층에 밤에 들어가면 불이 다 켜져 있는 집도 있고 불이 다 꺼져 있는 집도 있고 뭐 1층만 꺼져 있고 뭐 이렇게 모양을 보면 한 8가지 종류가 나와요. 내 집 앞에 3층 건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어느 층이 불이 켜졌나 꺼졌나 보시면 이 8가지 모양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8개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그렇게 8가지 집, 그 원리가 기본이다. 그게 이제 8개예요. 자, 근데 이제 삼재가 아까 그 태극기에서도 보시듯이 건공감리라는 넷괴를 물론 취할 때는 거기에 뭐 천지 일월이라는 대자연의 조화가 물론 거기에 기본 들어있죠. 하지만은 굳이 8개 중에 딱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을 택했다는 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요 4개 정 가운데 있는 거죠. 여기 정중앙 정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이게 결국은 바를 정자 또 이 가운데에 센터라는 중 이제 이런 걸 중시했다는 그 사상이고 세계적으로 어떤 이 국기를 제가 다 살펴봐도 유일하게 이 8개를 원형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인간과 인문의 가치를 상징하는 그런 또 가운데 괴를 또 표현하고 있다.